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가결됐는데요. 코로나 대응 예산과 쟁점 사업 예산 등에 대해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떤 방침을 세우고 심사를 진행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민정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시의 예산안과 또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신 만큼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 시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학생들의 방역, 교육청은 일단 학생들의 방역이 중요할 것이고 부산시는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는 민생 지원금이 가장 큰 사실 저희 예산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회기에서는 본 예산과는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또 어떤 사업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3,300억 정도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었고 주로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학생들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치중돼 있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한 1,5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지원금이 이제 시에서 이제 같이 매칭을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한 740억 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또 매칭을 해서 국가에서 8, 부산시에서 1,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 국민지원금이 이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에서 6% 정도 늘어난 규모였는데요. 어떤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심사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를 대응하는 저희 시민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큰 치중을 했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여서 최대한 빨리 이 예산이 이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제 빠른 집행을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긴급한 이제 예산만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엄격하게 같이 시하고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방향을 설정하셨고 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구군별로 여건이나 필요 사업이 사정마다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또 부산시와 구군이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결위에는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까? 그 사전에 사실 구군마다 전부 다 자립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에는 시에서 앞으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반영을 해준다든지 그 구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적정성을 좀 더 편익을 봐주는 걸로 협의를 했었고 또 재정 자립도가 있는 곳에서도 이제 어쨌든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하면서 함께 저희가 고민을 했고 내년 예산에도 곧 편성이 될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재정 자립도 정도에 따라서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도 포함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심사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적극 협조를 했고요. 그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이제 국비로 이제 지원을 하겠지만 그 외에 사실은 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발생할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산시하고 교육청에
시민들과 접근을 하기가 좋은 게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이다 보니 예. 의회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혹은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적극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이자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2차 심사의 기준과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1차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용역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가덕과 같이 연계되어서 신교통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실 어반루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제대로 예. 안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접근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외에 대중교통 인프라도 연결되지 못하고 관광적인 요소에서도 시민들이 멈추어서 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반루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될 수 있느냐에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시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업의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동의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는 5억을 삭감하고 일단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우려한 시에서 우려하고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보자는 이제 의견이 이제 공이 다 같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5억에 저희가 부대 의견에 달았죠. 이 어반루프 예산을 용역의 전 과정에 의회가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하게 신교통 수단의 다른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걸 저희가 부대 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예.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관광적인 측면이 미흡하긴 했지만 미래 비전에는 공감을 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임위원장 겸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결특위 역할 훼손에 대한 목소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임위 입장에서 보던 것과 예. 또 모든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부산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크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시의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장들이 모든 위원님들과 또 의견을 같이 동일히 하기도 하고 또 변경이 될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특위를 구성하기까지 참 치열한 과정을 겪었던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갈등과 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당내 논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도 뭐 당내 갈등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예. 합의가 잘 됐고 이번 추경의 결과에서도 모두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넘어갔습니다. 예,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네. 넘어갔는데 예산 결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선출직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들의 민원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리고 다음 정례회 때 2022년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지금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와 반해서 공직 사회에서는 본인들이 바라는 방향과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늘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시민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삭감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저희가 예산도 지금부터 이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결특위 위원이자 또 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편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지금 부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통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을 어떻게 저희가 발전시켜서 부산이 더 이상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 그런 사업들을 반영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이라 할지라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침체가 됐고 또 인구 유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맞닥뜨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총 4번 구성이 되는데요. 이번에 결성된 예결위가 8대 시의회 마지막 4기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부산시 예산을 잘 들여다보면 부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을 대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을 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산시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고 하죠. 시정이 흐르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에 계속 요구하는 게 특정한 기업이나 특별한 어떤 누구를 대상이 아닌 시민들이 다 같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행정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부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